자, 안철수 전 대표 오늘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왜냐고요? 띄워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자, 이제 정유라 씨를 빗대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18세 선거와 결선 투표제인데 다 안철수 대표로서 굉장히 절박한 건가 보죠? 네, 우선 그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내세우는 게 일단 1대1 구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0% 이상의 과반을 대통령이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을 결국 결선 투표에서는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제 뭐 자꾸 연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정책 선거로 가기 위해서 그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속내를 보면 무조건 지금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본인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이 결선 투표제를 강하게 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명 중에, 그러니까 진보, 보수, 중도 중에 2등만 하면 그 안에 내가 들 수 있다면 문재인 대표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이네요. 네, 하여튼 뭐 진보 진영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전 대표와 1대1 구도로 그 겨루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도까지 본인이 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네. 저는 뭐 그 원내대표 그 당대표 연설도 연설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한 것 자체가 좀 반칙과 특권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왜요? 왜 대표 연설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면은요. 유력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 입문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국민의당 전 공동 상임대표 안철수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야, 오늘은 이제 저 선물을 좀 받은 건데, 뭐 정치 입문부터 뭐 이렇게 반칙과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이제 정당을 대표해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당대표에 오른 사람은 박지원 대표고요. 또 그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주승용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보면 박지원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거나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주승용 원내대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원내대표 연설을 했으니까 양보를 한다라면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가 돼서 아직 국회에서 당대표 연설을 안 해본 주승용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순리인데 오늘은 약간 좀 의아하게 안철수 전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딴지를 걸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대선이 임박해 있고 또 그 지금 지지율이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던져서 띄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내에 만약에 유력한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다라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죠. 사실 그러니까 자 한번 이제 안철수 대표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왜 안철수입니까? 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실 국민의당은 후보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당화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몰 텐트, 빅 텐트가 빨리 안 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력한 경쟁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와 경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놔두고 전 대표가 당대표 연설을 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의 이 스몰 텐트가 지금 잘 안 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손학규 뭐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라든지 정운찬 동반 그 성장 포럼 이사장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뛰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겠느냐 이 의구심을 지금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입당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당대표 연설은 이 스몰 텐트를 치는데 조금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이제 들어온다고 거의 사실상 선언을 했거든요. 자, 대선 출마할 것이고 자, 그런데 어쨌건 뭐 아직 당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말하기 굉장히 어렵고 원내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 연설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글쎄 이건 어떻습니까? 박지원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지원 대표는 여러 가지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일단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 프로모션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후보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반기문 없고 손학규는 안 뜨고 안철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닥 뭐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운찬 여기도 뭐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요즘 저 박지원 당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자당의 대선 후보를 열심히 밀어준데 그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이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장성민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장성민 전 의원은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입당이 이렇게 보류가 돼 있고 입당 결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박지원 대표가 그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TV에 나와서 그 5.18 정신을 훼손했다는 건 자기가 한 얘기 아니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출판 기념회와 종교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 돈을 좀 줬다는 것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선관위가 잘 처리하면 받을 수 있다. 뭐 시간 문제지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입당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몰 텐트가 다 만들어지고 이 구색 맞추기로 입당을 시킬지 아니면 끝내 입당이 좌절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